안녕하세요. 모니버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네, 판다스 쾌속 강의 두 번째 시간. 네, 데이터 프레임. 예,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그렇죠,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예,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시는 거고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 데이터를 여기서는. 주식,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쪽 할 때 주식 네,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진짜 많이 그렇죠. 쓰죠. 그렇죠. 예, 제일 많이 쓸 예, 겁니다. 예, 일단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쓰시고 예,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numpy에서 np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쓰려고 예, 불러낸 거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그냥 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numpy는 사실은 뛰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어, 이거 계산 수학 계산 예, 예,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예, 수학 계산.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거냐면 판다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판다스.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numpy라는 거예요. num 파일.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숫자 다루는 패키지거든요. 이 numpy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은 판다스가 numpy의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실제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거 전부 다 판다스 독창적인 게 아니라 numpy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냥 판다스를 알려 드리니까 이게 그냥 판다스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아, 기능 자체는 전부 다 numpy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산은 numpy 연산을 쓰거든요. 예, 좀 깊이 들어가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numpy 패키지를 갖고 계산을 하실 경우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numpy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어요. 몇 가지 그 상수나 이런 거 호출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판다스에서 조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편하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예, 데이터가 외부에 예, CSV 같은 걸로 있어요. 혹은 예, DB로 옵니다. 예, 예, 그럼 DB로 오면 얘를 numpy로 읽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판다스로 읽어오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읽어온단 말이에요. 판다스. 그럼 데이터는 판다스가 갖고 있고 예. 조작은 numpy로 하는 건데 어, 이건 내가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판다스를 통해서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numpy가 있는지조차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상수나 뭐 이런 거 꼭 필요할 때 예, 그걸 더 불렀으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예, 예, numpy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numpy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numpy의 자매품인 scipy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건 과학기술 계산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사이언스 파이썬이군요. 사이파이. scientific Python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예, 그래서 걔는 완전히 과학기술용으로 만들어진 그 패키지. 함수나 막 그 패키지를 잔뜩 써요. 예, numpy는 주로 어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다 그러면 걔는 어레이 위에 이제 과학적인 계산 무슨 저기 저 뭐 연립방 정식을 푼다든가 막 이런 패키지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통계학이나 예, 예. 공대 나오신 분들은 그 패키지를 많이 쓰시게 되고요. 어, 우리도 저희 리니어 이퀴에이션 할 때 사실 썼었어요. 우리 머니버스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했을 때는 예, 예, 우리가 종종 썼었죠. 직접 쓰진 않았지만 예, 하여간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다 그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불러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게 있다고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네, 임포트 판다스 에즈 PD도 많이 쓰고 이제 numpy 프롬도 많이 쓰잖아요. 프롬이요? 예, 프롬이라고 쓰는 거요? 예, 그것도 많이 써서 이제 PD 찍기도 귀찮으니까는 이제 예, 프롬으로도 좀 많이 쓰는데, 예. 예, 뭐, 그거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 사용 읽어드리는 방식이니까 예, 그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미리 말씀하셔서 예, 설명을 드리면 임포트는 임포트 뭐뭐 as 이런 식으로 문법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다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고 별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프롬은 조금 달라요. 프롬은 어느 패키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예, 그건 똑같은데 예, 그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 임포트는 다 읽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요것만 가져와라라는 거예요. 이 예, 패키지 전체를 다 가져오지 말고 그 중에 요것만 가져와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략된 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as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전체 패키지는 이만큼 있는데 예,
그 중에 일부분인 요만큼을 여기서 가져와서 요걸 요 XXX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프롬도 저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 건데 미리 얘기를 했네요. 아래에 있네요, 진짜. 예. 실행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패키지 요거는 뭐냐면 numPy 중에 랜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임의의 난수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randn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읽어서 거기다가 seed를 101이라고 놓고 이건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됩니다. 이 seed라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랜덤 넘버라는 게 존재할까요? 임의의 수라는 게? 임의의 수요? 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예.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임의의 수라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의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임의의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하게 되면 다른 수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수가 나와버려요.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숫자를 하나 무작위로 넣습니다. 넣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작동 상황이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만드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컴퓨터 이 클락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컴퓨터 내부에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 값에서 일단은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막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 봐야 걔는 다음번 순서를 거치면 다음번에 똑같은 순서를 거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학적 공식을 거치면 언제나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 넣는 값을 보통은 시간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다음번에 실행할 땐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라고 일단 기대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또 미덥지가 못하니까 사용자가 또 아무의 값을 또 막 그냥 네가 원하는 값을 넣어라. 뭐 이런 값. 그래서 그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또 막 이것저것 섞어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한테 넣어주세요 하는 게 이 seed 값입니다. 그래서 저 seed 하나 설명하려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seed 값이 뭐냐면 결국 자 나는 알아서 계산할 테니 당신이 아무 번호나 하나 일단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랜덤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게 답니다. 특별한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seed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x4 이게 밑으로 5줄 옆으로 컬럼으로 4줄 로로 5개 컬럼으로 밑으로 5개 횡으로 4개를 어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배열로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뭐 수학 매트릭스죠. 수학 시간에 배운. 그럼 5x4로 이렇게 랜덤을 만들어주죠. 숫자가 안 바뀌었죠. 100일 말고 또 하나 뭐 딴 걸로 해볼까요? 102. 이젠 바뀌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숫자를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100을 넣든 뭐 200을 넣든 뭐를 넣든 두둥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아이고. 할 때마다 바뀌죠. 요겁니다. 요거는 안 넣어주면 임의의 값을 지가 생성을 해서 또 그걸 갖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생성하고 seed 값을 넣어주면 그 값에서부터 추출해 나가는 거죠. seed 값이 똑같으면은 나오는 값은 같게 된다.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랜덤 값으로 내가 무슨 데이터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줬죠. 자, 너도 한번 해봐. 이 값이 나와. 수익이 되게 많이 나와. 라고 해서 따서 줬는데 그 사람은 랜덤 값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 seed 값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값으로 시작이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값을 넣어놓고 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문법인데, 데이터 프레임 문법입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온 거죠. 데이터는 D와 F를 꼭 대문자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멍구리님 이거 많이 이게 헷갈리시죠? 처음에 제가 D만 대문자로 썼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먹으셨군요. 왜 안 되지 하고 했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했었던 그냥 기억이 잠깐 나서 몇 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예. 우리가 쓰는 단어랑 다릅니다. 예, 이거 예. 대소문자 꼭 맞춰주셔야 예, 되고요. 예. 규칙에 맞게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넣고 인덱스는 A, B, C, D, E, 컬럼은 가나다라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점 스프리트는 지난 강의 때 배우셨듯이 문자열을 요 공백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로 바꾸는 거죠. 예, 예. 여기도 그렇게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둥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컬럼을 가나다라라고 넣어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컬럼은 가나다라가 되어 있고 인덱스는 여기 A, B, C, D로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무 데이터를 이렇게 찝었을 때 얘는 컬럼 다에 로우 B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죠. 다열 B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극장에서 저기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집어내면 됩니다. 또 하나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컬럼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러니까 라열에 있는 모든 것, 아니면 뭐 D줄에 있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뭐 합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라열인가요? 라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컬럼, 헷갈려요. 컬럼, 우리말로 하면 저도 헷갈려요. 행하고 열하고가 헷갈려서 그냥 컬럼 로우, 컬럼 로우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정말 늘 헷갈립니다. 예, 컬럼 로우로 예.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우하고 행을 뒤집어 쓰죠, 보통. 그쵸. 그 영어랑 이거랑 좀 우리말이랑 우리말 순서가 아니라 예. 우리는 열하고 행을 가끔 예. 뒤집어서 써요. 같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란히 할 때, 예. 자, 열지어서, 행지어서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이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는 뚜렷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 우리말에. 근데 영어에서는 컬럼 로우로 있으니까, 예. 그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컬럼 로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죠. 엑셀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부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진짜 많이 여기서부터 쓰죠. 진짜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진짜 많이 뭐 어디에서 뭐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막 이제 이런 것들로 그렇죠.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은근히 됩니다. 많이 예, 헷갈립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꺽쇠에 뭔가를 넣어주고 이렇게 꺽쇠를 열면 이게 컬럼입니다. 컬럼. 그냥 컬럼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써주면 나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다. 이게 로우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겁니다. 예. 컬럼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넣으시면. 그래서 나열을 가져와라 했더니 나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위에 여기 있죠? 요 나열을 그대로 가져다가 표시를 해줬는데 요게 시리즈입니다. 그죠? 예, 생긴 예. 게 시리즈 똑같지 않습니까? 예. 요거 무의식적으로 쓰신 겁니다. 시리즈. 멍그리님 그동안. 예. 시리즈입니다. 예. 가져오는 데이터는 시리즈.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해서 나온 결과는 한 차원 낮아진 시리즈. 예. 차원이 하나 낮아진 거죠. 2차원에서 1차원으로요. 자, 두 번째 이제 멍구리님의 또 그동안 많이 속으셨던 요게 있습니다. 컬럼을 두 개 가져올 때 나하고 라열을 또 저는 열이라고 그러죠. 나하고 라행을 가져오라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차원으로.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는 꺽쇠가 하나죠. 예. 가로 닫고 열고 닫고가 하나입니다. 얘는 두 개입니다. 요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책에 예. 설명해 준 데가 없어요. 없죠. 왜 두 개를 써야 되는지. 그냥
제일 많이 데이터 프레임 공부할 때 보는 빨간 책이 하나 있을 건데 예. 거기에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두 개 있어서 무의식 중에 두 개 쓰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나중에 무진장 그 헷갈려요. 오류가 많이 예, 납니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짤 때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DF라는 게 이 안에 고를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문자열 혹은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문자열도 하나짜리여야지 두 개짜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개짜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게 흔히 될 것 흔히 같아요. 될 것 같이 이렇게 예. 쓰시는데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얘를 리스트 형태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요대로 리스트가 되고 앞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 요거까지는 판다스에서 쓰는 거고 예. 요 가운데 게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쓰셔야 나오는 예. 거죠. 이거 저 꺽쇠 하나짜리 둘짜리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면 두 개를 가져오죠. 요걸 지우고 하나짜리로 이렇게 해보면 에러가 나오죠. 예. 네,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두 개를 쓰시라는 거. 이렇게 컬럼을 두 개 이상 가져올 때는 나는 두 개를 쓰시라는 거. 그래야 리스트로 인식을 해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에러 안 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집합을 가져왔어요. 나하고 라 컬럼만 데이터를 얘는 가져온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2차원이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중에 쓰지 말라는 문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에러는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나라는 열을 택할 때 df 하고 이렇게 꺽쇠 열고 나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를 그렇게 안 쓰고 df.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컬럼 이름을. 그래도 컬럼인 줄 알고 그냥 그 컬럼을 쭉 가져옵니다. 에러는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저걸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게 함수를 부른 건지 프로퍼티를 부른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건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해요. 저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제 요것만 갖고는 이건데 뭐 이해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이썬의 다른 문법들 이렇게 앞에 점 찍어서 쓰는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부른 건지 함수를 부른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df에 꺽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쓰시고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몽골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은 거예요. df 나 그러면 나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걔는 무슨 타입이냐 데이터 타입이 마지막에 보면 저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예. 시리즈입니다. 네, 리스트도 아니고 시리즈입니다. 자, 앞에 그 인덱스가 있으니까는 시리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한 차원 낮추면 시리즈로 바뀐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판다스의 이제 다른 기능 요거 시리즈에서 잠깐 보셨는데 연속된 이제 기능이죠.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시죠. 나하고 다열을 합쳐가지고 합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다하고 합쳤기 때문에 0.62 더하기 0.95는 1.5, 1.57 나오네요. 여기 그러니까 합이 된 겁니다. 나다가 이렇게 해서 합을 새로운 컬럼에다가 만들어줬죠. 예. 요거는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프로그램 읽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df에 있는 나 컬럼과 df에 있는 다 컬럼을 합쳐서 df에 있는 합이라는 컬럼에다가 넣어줘라. 근데 합이라는 컬럼이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합이라는 컬럼이 새로 생기고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컬럼을 지우기도 하거든요. 이제 불필요한 거는 컬럼을 지워야 메모리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아무래도 여러 컬럼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컬럼이 없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합이라는 컬럼을 없앴는데 드롭이라는 명령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드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드롭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 컬럼을 없앱니다. 엑시스는 1.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세로예요, 세로. 예. 그 세로의 저게 엑시스가 0이 있고 1이 있거든요. 예. 1은 세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힘드시면 일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 위아래로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x is 0은 로, x is 1은 컬럼. 그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고 예. 직관적으로 1은 위아래로 지우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저거 은근히 헷갈렸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려요. 예. 저도 헷갈리고요. 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라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컬럼을 지우라는 얘기죠. 예. 컬럼을 지우라는 겁니다. 혹시 네. df 드랍 라를 x is 0으로 하면 어떻게 그게 나올까요? 뭔 소리죠? 그러니까는 드랍 합인데 이걸 나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x 1 컴보. 그래서 지워진 거를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없겠죠. 그죠? 예. 축이 없습니다. 예. 합이라는 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0으로 했다가 예. 에러 나면 1로 하셔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블이 다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컬럼 네임도 숫자고 인덱스도 숫자고.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거 문자열을 쓰는 이유는 예.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려는데 그걸 숫자로 바꿔버리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 맞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장표를 보면 다 숫자예요. 예. 1989년 예. 이게 다 숫자죠. 89, 90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헷갈릴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컬럼 삭제를 드롭을 했잖아요. 그럼 합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DF를 다시 출력을 딱 시켜주면 합이 안 지워졌어요. 예. 이 안 지워진 이유는 뭐냐면 요 명령이 원본은 지우지 않고 결과만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본까지 다 지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지워야 됩니다. 인플레이스는 true라고 예. 넣어가지고 이건 실제로 지워라. 있는 자리에서 지워라. 원본 데이터 그 자리에서 지워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합이라는 걸 없애 버리고 그 다음에 찍으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합이라는 거는 아예 없어진 예,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드롭이라는 거를 이번엔 로우를 지워보는 거예요. 로우. 여기까지 컬럼을 지웠지 않습니까? 예. 드롭이란 명령은 이렇게 해서 로우를 넣어주면 엑시스는 0으로 해서 넣어주면 없어졌죠. 예. 2라는 컬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에서만 없어졌지 다시 DF를 찍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프레임 첫 번째 시간이었었는데요. 네. 예, 오늘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뭐랄까요? 로우 컬럼의 개념이랑 사용 방법 예, 간단한. 기본적인 조작법인데 이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써요. 씁니다. 예, 많이 쓰고 맨날 알아나요. 실제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니네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맨날 알아나요. 예, 저도 하다 알아나요. 보면은 왜 이 강의를 나중에 조금 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그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는 수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네. 그 판타스 쾌속 강의 두 번째 시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